자, 소설이 무엇인가를 접근하는데 다음 대목에서는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자가, 어떤 여성이, 남자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갈취를 당하면서도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고서도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고 계속 선의를 베풀고 동아시아식으로 봐서는 보살행을 하고 서양식으로 보면 천사 같은 행실을 보여줘요. 그런 소설을 세 개를 들었어요. 한용운의 박명하고 말레이시아 소설 살리나하고 나이지리아 소설 에메체타의 어머니 노릇의 즐거움, The Joys of Motherhood를 셋을 들었어요. 자, 한국의 한용운, 말레이시아의 사마드 사이드, 그리고 나이지리아 여성 작가 에메체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서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여성이 불리한 처지에서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지배당하고 사기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도 무조건적인 선의를 베풀어요. 야,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거기 있으면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지. 응? 자기의 불리한 위치를 깨고 싸워내야 되지. 어떻게 알고도 최대의 성의를 보이고 보살행을 하고 천사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하는 작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설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이야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나는 봅니다. 뭐냐? 그 여성이 자기를 구박하고 갈취하고 하는 남성에게 주먹 다짐을 하고 대들고 싸워서 이기고 잠자고 있는데 가서 그 칼로 찌르고 이런 것이 자아의 우위를 획득하는 저항인가? 예, 그것도 저항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선의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아의 우위를 증명하고 획득하는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남자를 감복시키거나 개심시키거나 또는 변모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상대방 남자는 계속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가도 상대방 남자는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상대방 남자가 감복을 하고 개심을 하고 딴 사람이 되었다면 자아의 민남적 가능성, 자아의 우위에 입각해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전개되는 민담이 되고 말아요. 그자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입니다. 상대방은 악을 무기로 싸우고 있어요. 이쪽은 선을 무기로 싸우고 있어요. 상대방은 폭력을 행사해요. 이쪽에는 화합과 사랑을 행사해요. 예, 악의 무기와 선의 무기, 폭력과 사랑이 상호일가를 해서 대결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갈등이어야 된다.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 싸우는 것이다. 연극은 갈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소설도 또한 갈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내려온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여기는 갈등이란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리고 근대 부르자 소설이라고 하는 쪽에 들어올 때 이 여자들은 근대적인 의식과는 거리가 멀고 덜 부르자적인 그런 이해 타산이 없어요. 근대 부르자란 것은 금전적인 이익과 계산에 밝은 걸 말합니다. 전혀 금전적 이익을 없고 완전히 손해보는 줄만 있어. 셋다 완전히 손해보는 문제는. 이런 것은 근대 이전에 아주 미천하고 수준 낮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와 세계의 대결이 악에 대해서 선의 대결이 있고 폭력에 대해서 사랑의 대결이고 상대방을 감축시키고 캐조하여서 지배하려는 의도 없이 대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예외적인 말도 안 되는 소설. 우리 소설사에서도 이 한용운의 박명은 참으로 이상한 소설입니다. 이상한 소설. 한용운이 불교에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설 썼다. 무조건적인 선업. 그렇게 해설하고. 나도 한국문학 통사를 쓸 때 박명을 좀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작품이라고 일거에 매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적당한 자리를 줄 것이냐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살리나를 읽어보고 어머니 노릇의 즐거움을 읽어볼 때 그런데 살리나는 일본군에 급탈당하고 창녀가 된 여성입니다. 주인공이. 박명은 모두 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산골 처녀가 술집 잡고가 됐다가 자살을 했을 때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은인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겠는데 그놈이 은인도 모두 사기꾼도 아니고 형편없는 놈이라도 또 만약 아펜제가 되어서 막 거린 행세를 하고 있어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살펴주는 이야기를 하고 여권론자들이 저런 미친 여전이라고 막 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문제작이죠. 살리나는 창녀가 된 여성이 기둥서방에게 온갖 학대를 당하고 뜯기면서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돌봐주려고 해요. 완전히 보살행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노릇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이 형편없는 존재예요. 막 버리도 시원찮은 데다가 또 한데 여자가 전부 그 아이들을 돌보고 먹여 살리고 막 살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란 녀석이 말이지 어디 군대 갔다가 여자를 하나 더 데려왔어요. 여자가 한번 더 데려오면 울고 불고 나서 막 오는 게 할 거 안 한데 이 주인공은 그 새로 들어온 여자하고 또 둘이 협력해가지고 막 살기 바빠서 아무 갈등도 느끼지 않고 그저 협력해서 아이를 살리고 집안 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새 작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한국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나이지리아에 있는가? 이 셋이 다 있다. 셋이 참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 해요. 그것은 아까 말한 자와 세계의 대결이 종속적이고 불리하고 학대당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선행과 사랑과 포용으로서 자기의 우위를 입증해 나가는 겁니다. 이 여성들이 폭력을 가지고 나섰으면 일찌감치 남자한테 맞아 죽었어요. 일찌감치 맞아 죽은 것이 참으로 억울하다고 작가가 통탄통탄하고 억울한 혼이 혼령이 되어 나타나도 자와 세계의 대결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맞아 죽을 짓을 하지 않고 계속 선행을 베푸면서 베풀어주고 남편을 하고 남편이 형편없는 사기꾼이라는 걸 다 알고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게 남자가 지지도 못나고 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여자를 하나 더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하고 협동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말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서 소설에서 자와 세계의 대결이
또 어떤 양상이 지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불리하고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천상을 통해서 세계 우위를 뒤집어 놓으려 하는 강력한 투쟁에 아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한용운의 방명을 본다면, 야,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작이 아니다. 이렇게 치죠. 여기다 하나 이제 더 붙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에메체타의 어머니 노릇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문학 산책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시리즈를 새로운 걸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과 이 작품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오만과 편견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가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느냐. 남자는 돈이 많으니까 오만하고 여자는 거기 적응하려 하다가 온갖 편견이 있어요. 오만과 편견의 결합이 영국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결혼 풍속도입니다. 그것과 에메체타의 어머니 노릇이 전혀 달라요. 여기는 그런 찌빠진 여자니 자기가 온갖 걸 가서 남자 먹여 살리고 하는 이야기다. 오만과 편견에 있어서는 재산이 모든 걸 지배하십니다. 재산은 남자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여자는 상속권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부자도 여자는 빈털터리로 시집을 가야 돼요. 남편의 재산에 모두에 매달려 있어요. 이 에메체타의 작품에서는 재산은 전혀 필요 없어요. 노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동으로 살아갈 때는 여자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아요. 남자가 벌어먹을 수 있는 일보다 여자가 벌어먹을 수 있는 더 많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남자가 어지중간하게 쥐 걸리면 다시 할 일 없어요. 여자는 가정부를 해서라도 할 일이 있어요. 예, 여자의 노동은 더 많은 쓰임새가 더 많은 벌이를 가져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남자가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가족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정을 뛰쳐나가고 서유럽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게 예사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파괴돼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대안을 말합니다. 남자가 파괴한 가정을 여자가 재건해야 된다. 여자가 중심을 대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남자는 머저리지만 여자는 이렇게 슬기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얘기가 많아져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 맥락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한 중요한 측면,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 폭력과는 다른 반대가 되는 선행을 가지고 자의 우위를 입증해 나가고 상대방이 가지는 그런 남성의 악과 폭력에 대응한다. 악과 폭력에 대해서 사람과 선행으로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악과 폭력에 대해서는 선행과 사랑으로 싸우는 게 정당한 대결이다. 상대방이 무자비한 것만큼 이쪽의 대결도 절대적이다. 상대방이 어떤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어도 절대적인 선행을 취하는 것은 조금도 멈추지 않는다. 한용운이 그런 이상한 소설을 썼어요. 한용운이 소설이 뭔지도 몰라서 중간 신문에 연재해 준다니까 고려라도 받아서 풀칠하려고 이따구 되지 않은 작품을 썼다고 사람들은 사실 한용운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이런 험담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요.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나이지리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유럽 정신의 세계문학관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은. 예, 유럽에는 이런 여성이 없어요. 이런 여성이 없으니 잘났다고 할 것인지, 이런 여성이 없으니 참으로 뒤떨어졌다고 할 것인지.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이제 토론에 들어가 봅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을 이렇게 자아와 세계의 대립의 관점에서 상호비각에서 보는 부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좋은 예적으로 증명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중세에서 겪었던 그 남성들의 가부장적 권위의 세계가 무너졌으나 다른 한편에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행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려는 그런 어떤 여성적인 관점이 혹시 이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더 높게 발휘되면서 이런 것이 예, 이행기에 발휘될 뿐 아니라 근대가 무너지는 데도 발휘돼요. 우리 주변도 그래요. 자식이 여럿 있고 애비가 하나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식이 여럿 있어서 여자 혼자는 다 먹여 살리고 거둬요. 여자는 그만한 힘이 있고 남자는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눈으로 보는데도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요. 그래서 부부가 중에 하나가 세상 떠나도 남자가 떠나고 남으면 그 자식들의 장래는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았대요. 여자가 떠나고 나면 남자의 무능이 완전히 폭로돼 버려요. 이거는 근대 사회가 무너지면서 다음 시대로 나가는 진화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면 근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가족을 다시 일으키는 시대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해체돼 버리는 지금 유럽이나 서양의 것이 인류 문명의 도달점이 아니고 다음 시대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다. 이런 전망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앞서 나갔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건 참 굉장한 얘기 같아요. 굉장한 이야기 같아요. 예. 지금 말을 했더니 한용우의 방명을 말도 안 되는 소설인 것은 이제 사람들이 소설은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서구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꿰뚫고 얘기하는 게, 이 논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무조건 동조가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도 한국도 여성들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도 지금 생각하시는 말씀, 가정이 어떤 심하게 말하면 파괴되는 가정처럼 그렇게 그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논리하고 맞다. 예, 우선 박명숙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권론자들이세요. 여권론자들이 이 주인공 여자를 막 험악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런 노예 같은 여자가 있다고 확 열올려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용운이 굉장히 높은 의식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여권론자들이 남자를 규탄하고 남자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이 나와요. 좋다. 남자는 다 항복하고 물러날 테니까, 통수권을 이양할 테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느냐.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이제는. 남자를 무너뜨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기까지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책임이 여자한테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권론자들은 남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하게 생각하는데, 남자는 이미 무능하고 남자의 집에는 이미 끝났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 대안을 말해야 돼. 국제비교문학회 어느 해에 페미니스트 하고 이 여성문학을 하는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딘가에서 들어보니 남자는 혼자고 세계 여권론자들이 펄펄 하는 여권들이 다 모였어요. 완전히 남자 규탄장이 됐어요. 아, 내가 세계 남성을 대표해서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 하고 나도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규탄하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남자를 하나라도 갖다가 쇠사슬로 묶어놓더라도 놓고 매주를 해야 되는데, 없는 남자를 매주라니 얼마나 김이 샜겠어요. 예, 내가 자주 말해요. 예, 어떻게 하겠나. 대안을 말해라. 대안을 말해라. 옛날부터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지위나 재산의 한층의 차이가 달라요. 하층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여성 중심으로 움직여져 왔어요. 사실은.
그 가사에 된동음이 무슨 사설함이 있어요. 예, 된동음이 여자가 수없이 남편을 개가해가면서 그때마다 살아가려고 애쓴 이야기예요. 된동음이. 된동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사가 있어요. 예, 하층에서는 그래 살아왔어요. 선생님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지금 여기 세 작품 작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랑스의 모파상에 쓴 여자의 프랑스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그러면 이것과 어떻게 견줄 수 있는가 그런 하지만 여자의 일생 읽어보지 못했어요. 여자의 일생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요? 예, 그러면 모파상 소설도 여기다 이어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이렇게까지 아닌 게 모파상에 주어지는 환경이 이렇게까지 득도를 할 수는 없어요. 원래 주변에 방해가 많아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 이 구체적인 작품 분석보다도 선생님께서 그 거대 담론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세계가 다음 시대로 온다. 예, 근데 이제 근대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사항 모습으로 그것도 전에도 가끔 이야기하고 글도 썼어요. 해체된 가족이 여성 중심으로 재건된다. 남성 중심의 가족은 거의 구제불능의 상태에 가서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 대부분이야. 한국에도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을 때는 그 가족들의 그 구심력, 그 친밀감 이게 문제가 됐고 자식들이 전부 사생아로 자라나니까 그런 자식들이 자라나서 또 그런 행태를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정감을 없앨 게 아니고 여권을 정말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가정을 지배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쓴 건 아니지만은 제일 끝에 에메차타의 작품은 그런 생각이 상당히 엿보여요. 창작된 시기도 1979년이니까 굉장히 가깝고. 야, 그게 여자를 하나 더 데려오는데도 조금도 둘이 시기하고 갈등도 없이 그 여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남편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의식만 가지게 해주는 걸로 고맙다 그랬어요. 그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다. 아이들에게 이 생각을 주는 것만 해도 남편은 너무 고맙다고 말해요. 이거는 바보 중에 대바보이거나 정말 위대한 천사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가 거꾸로인 경우는 없는 거죠. 여자가 막 아주 강력하게 남자를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거기서 평론가들은 남자가 힘이 있으면 여자가 힘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예쁘면 남자도 예뻐야 된다는 게 평등론인데 평등론은 사실이 아니요. 이거는 대등론이죠. 여자는 남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힘을 행사하는 거죠. 힘이 아닌 힘을 행사하는 거죠. 폭력이 아닌 폭력을 행사해. 자, 소설은 이렇게까지 폭이 넓어요. 폭이 넓은데 18세기 영국 시민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했는 것이 소설이다. 아까 제인 오스틴은 19세기 초의 작품인데 1815년의 작품인데 거기서 그려진 남녀관계가 참 남녀관계를 소설을 그리는 것이 아주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망상입니다. 내가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자의 노동력은 전혀 무시되고 있어요. 사람은 노동으로 살지 않고 재산으로 살아가요. 왜 여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제 아버지 아무리 부자라도 빈 털터리로 시집가야 돼. 돈 많은 남자한테 가려고 서로 엄청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는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경쟁에서 패배했거나 기권하면서
그 경쟁을 야유하면서 그 소설을 썼어요. 그게 세계 명작이다. 응? 세계 명작이다. 그래. 그게 무슨 놈 세계 명작이요, 그게. 에메체타의 작품이 세계 명작이죠. 그래서 세계문학 산책에서 오만과 평행하고 에메체타의 어머님으로서 즐거움을 두 개를 딱 대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